네, 10시 6분 구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시장은 역시나 실시간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자, 정조준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주요 섹터 알아볼 거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이 탑픽인지 종목까지 꼽아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죠.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는데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IS셋 김태성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랑 흐름이 굉장히 흡사한 것 같아요. 상승하는 섹터 테마를 보면은 전선, 전력기기 여전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요. 해운주의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걸 점검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섹터 안에서 힌트를 발견하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섹터부터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웹툰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어제는 게임주 강세를 보이고 오늘 추가 강세 나타내는데 웹툰주까지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률로는 미스터블루와 DNC 미디어가 10% 이상의 오름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이건희 대표님 웹툰주 오늘 상승의 1등 공신부터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뭐 DNC 미디어죠. 네, 예, 나 DNC 혼자만 미디어. 레벨업. 예, 일단 이거 저도 넷플릭스에서 시즌 1 다 봤는데 매 주마다 한 편씩 나올 때마다 봤거든요. 오. 예, 몰래 저녁 때. 예. 근데 이제 짧은 것도 좀 아쉽긴 했는데 이게 벌써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나온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것도 아마 좀 기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넷마블이 이제 이거 판권을 사갖고 가서 게임을 만들었는데 넷마블이 지금 게임이 잘 된다는 얘기를 지금 몇 년 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전에 빅히트 하이브 상장 전에 그 투자 회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넷마블이 무시를 당했던 모두의 마블 이후에 사실은 뭐 그렇다 할 게임이 없었던 회사가 이거 하나로 지금 갑자기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화제가 되면서 게임도 붐업이 되고 또 원래 이제 이 판권을 갖고 있는 DNC 미디어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웹툰 전반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물론 이제 네이버에 일본 라임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가 있어서 네이버가 지금 웹툰 상장하는 거, 나이스하게 상장하는 부분도 약간 좀 묻히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해외 진출을 계속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넷플릭스 그 시리즈 보시면 왜 우리나라에 올리는데 일본말로 나오지? 예, 사람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네. 예, 그렇게 지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글로벌로 나오다 보니까 일본어를 씌워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 법인, 뭐 미국 법인 지금 다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전 조만간에 이제 조금 이제 실적은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게 DNC 미디어인데 이게 좀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겠나. 이제부터는 조금 내실을 좀 다지면서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웹툰주 오늘 상승의 1등 공신은 뭐라 해도 또 DNC 미디어발 훈풍이 있지 않을까. 나 혼자만 레벨업. 결국 넷마블의 상승을 이끈 비슷한 재료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상승률이 높은 게 미스터블루잖아요. 네. 본부장님 의견이 궁금해요. 이 종목은 사실 3, 4년 동안 긴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오늘의 상승 좀 마냥 반겨도 되는지 의구심이 공존합니다. 일단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네, 목이 메어서 오랜만에 상승을 봐서 일단 뭐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웹툰이라고 하기보다는 웹소설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사실 이제 늦기 후발주자로 좀 움직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오늘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을 동반해서 웹툰 전체에 지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웹툰 시장의 어떤 IP가 게임이라든지 영화, 컨텐츠화 되었을 때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보여주게 된다면 부수적으로 또 들어오는 수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스터블루가 저는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미스터블루보다 Y랩을 조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 이거 잠시 후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좋습니다. Y랩. 왜냐하면 이제 Y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가장 웹툰 하면 좀 대장주로 떠올랐었던 종목군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제 네이버 웹툰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지분은 이제 약 9%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고, 근데 지금 네이버가 조금은 이제 통수를 좀 치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하긴 하나 Y랩의 사업과는 조금은 이제 무관하지 않나. 저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지금의 조정은 한번 이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도 탑픽 종목이 무엇일지 본격적으로 공개하면서 좀 더 세세한 투자 전략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이건희 대표님의 섹터 탑픽은 무엇일지 열어볼까요?
앞서 힌트를 주셨는데 역시나 DNC 미디어였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셔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추가 상승 모멘텀이 명확하게 있는 걸까요? 제가 재밌게 봤다고 뭐 그건 아니고요. 예, 일단 그쵸. 전 나 혼자만 제가 이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사실은 전혀 몰랐다가 지난번에 이제 이 넷마블에 그 넷플릭스에 나온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처음 관심을 가졌는데 이미 굉장히 유명했던 컨텐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약간 문외한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그때 주가가 한번 올 초죠. 이제 시세를 주고 지금 이제 다시 조정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항상 뭐 그 당시에는 이슈가 돼서 올라온 거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부터는 돈을 벌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쉬운 거는 갭 상승을 너무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하자마자 뭐 한 16.2% 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시가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용기가 좀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드리고요. 예, 근데 좀 빠지면 사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8,000원대까지 오면 조금 많이 담으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셔서 물리는 분들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빠지면서 하자. 28,000원부터 담아보는 전략인데요. 그러면 네. 뭐 단기든 중장기든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까요? 일단 당분간은 전고점 부근 한 35,000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이제 얼마나 이런 거는 지금 이벤트 드리븐을 해주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넷마블이 게임이 계속 잘 된다라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그 상황을 오히려 넷마블 기사를 더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가 일단 웹툰 네. 탑픽으로 이건희 대표가 선택을 했습니다.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 돈 벌 확률이 높아진 기업이다라는 포인트 함께 기억해 보시고요. 자, 그럼 김태정 본부장님은 웹툰 가운데 탑픽 앞서 살짝 공개해 주셨는데 Y랩이었죠? 네, 사실은 뭐 Y랩이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만 안 올라? 네. 이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Y랩을 좀 추가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Y랩이 본업을 잘 못하는 상태에서 네이버 웹툰 상장만 기다렸던 기업이라면 지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양한 IP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본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 오히려 어제와 오늘 사실 이제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조정이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1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이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장기 이평까지 좀 무너지는 어떤 조정이 나와서 그 조정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Y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좋은 가격대에 좀 사볼 수 있는 지금 웹툰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 때문에 좀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레벨업의 힘을 좀 받지 못하더라도 그 외에 IP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따른 실적 성과를 기대해 본다면 저는 Y랩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아직은 없지 않겠는가. 네이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Y랩은. 그래서 지금 일련의 발생이 되고 있는 네이버 사태에 조금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본업을 좀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본업만 본다면 크게 흔들릴 이유가 없는 기업이다. Y랩. 보유자의 영역에서 어쩌면 고민 가지고 계실 분들을 위한 조언을 김태성 본부장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겠고요. 자, 그럼 실시간 주요 섹터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소형 화장품주야 꾸준히 상승을 했었고요. 이제 호실적과 함께 대형 화장품주들까지 계속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미용기기 쪽에서도 클래시스 좀 많이 언급됐죠. 실적 어땠습니까?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죠. 매출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한 30% 이상 잘 나왔는데 그게 가이던스보다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왜 이렇게 못 올라가나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클래시스가 올해 한 예상은 영업이익 1,000억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1분기에 일단 신호탄을 잘 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시장에 반영이 좀 늦게 된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었죠, 클래시스가. 그다음에 APR 상장할 때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APR이 따따블 가리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왔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클래시스 대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러면 클래시스가 올라가야 사실은 APR도 그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APR 조정 잘 받아서 30만 원 밑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클래시스는 지금 쫓아가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지만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되는 탑픽주다. 그리고 안 갖고 계시더라도 내가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갖고 있으면 클래시스를 일단은 요 안에 삼성전자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택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올도 굉장히 네.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 두 종목 정도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주들도 뭐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조정 나오면 사야 하는 탑픽이 바로 클래시스다. 깜짝 실적 이후에 어떤 후기를 좀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미용기기, 화장품 사실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르거든요. 네. 이 중에서 더 매력적인 테마가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세 개. 네, 둘 다 좋은데요. 둘 다 둘 괜찮아요. 다 좋은데 네,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일단 미용 의료기기 쪽에 있다. 왜냐? 그러니까 화장품도 잘 팔렸고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잘 팔렸지만 후속타를 생각을 해보면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은 아무래도 소모품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마진율이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계를 한 대 파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 소모품이 많이 팔리는 게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는 저는 가장 좋은 장점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래서 화장품주가 안 좋다라는 거 네. 절대 아닙니다. 이거 편집 잘 해주셔야 네. 됩니다. 쇼츠를 하실 때도. 둘 다 좋다고 말씀 네. 주셨고요. 좋은데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조금은 더 볼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각자의 어떤 사업 히스토리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이 시기가 좀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래시스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가 오늘 이제 시세가 나고 있고 상대적으로 또 이루다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클래시스와 연관이 굉장히 깊은 기업인데 그동안 소외받았다가 또 오늘 바닥에서 또 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매매할 수 있는 전략들을 좀 다양하게 짤 수 있는 지금 섹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테마라기보다 실적 정말 좋았기 때문에 실적주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 결국 실적 시즌에 나오는 이야기 실적주 봐야 된다. 네. 하지만 가격 측면에서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조금 더 매력이 그쵸. 있다. 잠시 후에 종목도 공개하겠고요. 화장품주 이야기가 다소 아쉬워서 한 번 더 궁금증과 함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화장품주도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뭐 예.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깜짝 실적 이후에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은데요. 그 네. 상승 배경, 호실적 배경 어떤 게 있었습니까? 호실적 배경이 아니라 정확히는 가이던스가 워낙 낮았다. 아, 기대치가 너무 낮았다. 낮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큰 대기업이죠. 어떻게 보면 큰 기업들이 네. 그 월급 받고 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실적 안 좋아지는데 그렇죠.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이제 뭐 중국 매장도 정리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인디 브랜드도 인수하고 하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데 워낙 공룡이다 보니까 이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더라도 한쪽이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올라오는 데 또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게 지금 1분기에 그 성과를 보여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LG생활건강도 뭐 카테고리가 많긴 하지만 여전히 한방화장품 쪽으로 굉장히 좋았던 부분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높았던 부분들을 이제 회복하고 있는 과정, 그다음에 그쪽을 정리하고 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판매 라인들을 확대하고 여러 군데를 좀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어제도 뭐 제가 거기 일타경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화장품주들은 여전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2분기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만약에 그걸 못 채워주면 또 빠질 수도 있다는 네. 거죠. 예, 그 부분은 여전히 염두에 두시고 당분간은 좋지만 2분기 실적 무렵에는 또 벌써 1분기 발표했는데 뭐 2분기 얘기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금방 와요. 예, 금방 오기 때문에 네. 그거 대비하셔서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인디 브랜드들 관련돼 원래 잘 팔고 있는 회사들은 계속 좋습니다 지금. 근데 여기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느냐 이걸 보셔야 되죠. 예. 네. 플러스 알파 뭐가 있느냐 이것과 함께 저희가 봐야 될 종목 탑픽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화장품, 미용기기 쪽에서의 탑픽 두 분은 무엇으로 꼽으셨을지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의 선택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였습니다. 이 종목 3거래일 연속 오름권이요. 오늘도 3%대 상승 중인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뭐 인그루드랩 선진 뷰티 사이트 요즘에 선진 뷰티 사이언스죠. 좋은 건 다 붙여놔가지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두 종목은 딱 투자 포인트 하나입니다. 그냥 선크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 미국 내 선크림 진출. 미국은 FDA 승인을 받아야지만 선크림을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의약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 의약품, OTC라고 해서 일반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게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특히 또 우리 지금 여성분들이나 뭐 대부분 남성들도 많이 바르시는데 선크림 발라보면 약간 좀 이렇게
흡수가 잘 되고 네. 백탁 현상 없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보통 유기물로 만든 거고요. 근데 미국은 그걸 쓰면 안 됩니다. 네, 무기물로 만든 걸 써야 되는데 무기질 선크림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유일한 기술을 백탁 현상도 없이 스무스하게 잘 발라질 수 있는 발림 현상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선진 뷰티 사이언스고요. 그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를 그 부분에서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네. 이쪽도 미국에 진출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선진 뷰티를 얘기하는 거는 올라갈 룸이 많다. 네, 공모가보다도 아직도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21년도에 상장했는데 공모가가 11,500원이었습니다. 지금 9,600원이죠. 예, 말하는 사이에 올랐는데 여전히 목표가는 한 12,000원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8,4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화장품주 가운데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이 대표님의 탑픽이었습니다. 미국이 승인받아야 진출 가능한 선크림 시장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 진출 기대된다라면서 올라갈 룸도 많다. 목표 주가 12,000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과연 어떤 종목을 꼽으셨을지도 궁금한데 보시죠. 네. 비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앞서 이 대표님도 비올 괜찮다라고 살짝 팁을 주셨었거든요.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기업이 지금 비올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뭐 고주파 치료 원천 기술에 대해서 네. 국제적으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었고 올 초 이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다양한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앞으로 비올은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업도 잘하고 있고 원천 기술도 갖고 있고 이 원천 기술을 통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에 이제 다른 기업들과 얽혀 있었던 굉장히 복잡한 미묘했었던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비올 같은 경우에는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한 번 더 좀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높아진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올 같은 경우에 뭐 중간중간에 조정은 있었죠. 네. 하지만 그 조정의 기간이 굉장히 또 짧았고요. 불과 뭐 1년 반 사이에 2,000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12,000원대까지 맞아요. 올라왔죠. 그러니까 5배에서 6배가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서 지금 구간에서 만약 접근을 하신다면 앞으로는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염두를 하시면서 저는 매매 전략을 좀 짜셔야 된다. 지금 구간에 사서 비올 그렇게 좋아? 그럼 나 지금 사서 1년 뒤에 봐야지, 2년 뒤에 봐야지.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올 굉장히 좋지만 전고점, 그러니까 4월 1일 날 기록했던 전고점을 좀 돌파한다라는 매매 전략을 가지고 조금은 짧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주에 시장의 어떤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도주가 쉬어갈 때 이 화장품이라든지 맞아요. 내수 소비가 좀 강했거든요. 만약에 또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에 주도주가 반등이 나오면 이쪽이 또 쉬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시세가 날 때 좀 쫓아가기보다는 일단 쉬어갈 때 한번 담아보는 전략으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이었습니다. 조금 짧게 보고 가자라는 전략이었고요. 하지만 기업에 대해서는 분명 가치가 있다라는 포인트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실시간 주요 섹터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 관련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주도주가 쉬어가서 실적주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오를 만한 기업들 연속성까지 기대해도 되는 건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이 내일 흑자 전환 기대감에 오늘 선방하고 있고요. 카페24, 크래프톤 등도 상승세를 보입니다. 이 대표님, 예. 오늘 실적주의 상승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실적 잘 나오면 가야죠. 근데 이제 보면 네. 원래 주식이라는 게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예상으로 먼저 갑니다. 그랬는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안 좋으면 빠지는 거고 예상보다 서프라이즈면 더 가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실적주들의 성격을 보면 화장품도 그렇고 그다음에 게임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이던스가 눈높이가 낮았는데 그거보다 좋아서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중이나 이제 이런 미용의를 보면은 좋을 건 알겠는데 진짜 좋아? 그래서 주가가 계속 횡보합니다. 횡보하거나 뭐 빠지거나 근데 딱 나오면 진짜 좋네? 그리고 또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올이나 뭐 클래시스나 이런 종목들이 보면 한 번씩 크게 슈팅을 해주는 이유가 확인하면 의심했다가 의심이 해소되면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는데 이게 한번 깔아놓으면 계속 돈을 버는 구조라 마진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기기를 파는 거는 수익률이 많이 안 올라오지만 사실은 소모품은 거의 뭐 파는 게 마진이 50% 이상 남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서 실적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지금 뭐 오히려 게임주들은 눈높이가 워낙 낮았죠. 네. 그러니까 좀만 좋아져도 막 난리가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2차 전지는 조금 빠지니까 난리가 나고 빠지는 거죠. 예. 더 안 좋네 그러고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선반영했느냐 후반영하느냐 이거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된다. 업종마다. 실적 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도 좀 전해주세요. 실적주 볼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무엇인지, 뭐 저평가 실적주가 역시나 답인 건지 여러 말들이 있죠. 일단 두 가지를 저는 중요하게 봅니다. 네. 일단 최대 매출액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같은 섹터 내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 높은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거고, 두 번째로서 이제 앞에 대표님께서 이야기 주셨지만 사실 좋은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은 미리 오르거든요. 네. 근데 만약 미리 오르지 않았다면 그 기업은 당연히 강력하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만약에 미리 올랐다면 일단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전략을 좀 구사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반도체 내에서 지금 영업이익률 가장 높은 쪽이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입니다. 그쪽은 안 갔었어요.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리노공업, TSE, ISC가 뒤늦게라도 이제 확 시세가 붙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화장품 쪽. 네, 이쪽에서 계속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간 기업이 뭐가 있나 이것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화장품주 이야기할 때 입이 근질근질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참았다가 네. 화장품 쪽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 볼 때 영업이익률을 보자라는 포인트 네. 저희가 잘 기억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대감에 오른다. 사실은 실적은 앞서서 먼저 움직인다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한국전력 그럼 오늘의 상승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한국전력은 사실 앞으로 이제 여름에 가격 올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주가가 먼저 올라가서 지금 쫓아가기보다는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번 가시는 게 지금 더 맞는 선택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실적주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는지 탑픽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의 선택은 이 종목입니다. 원택. 어떤 매력이 있고 저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클래시스가 워낙 탑픽이긴 한데 문제는 클래시스 영업이익률 50%가 넘어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근데 클래시스는 이제 넘사벽이라고 보면 쫓아가고 있는 기업이 기술력도 좋고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원택. 네. 근데 이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넘어서 좀 비싸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 회사도 클래시스가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 올해 아마 영업이익률 한 40% 가까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원택은 올리지오로 유명합니다. 올리지오로 유명한데 올리지오 X도 나와 있는데 지금 뭐 북미라든지 남미 쪽으로 이제 먼저 시장 공략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태국 시장을 또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 시장에서 1월 달에 이제 법인이 이제 설립이 인가가 돼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태국에 난리가 났다. 네, 4월 달에 또 행사 한번 했더니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 판매량도 지금 급증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럼 태국을 진출하면 그 옆에 나라들도 같이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죠. 동남아 시장에 한국 열풍이 굉장히 크고요. 또 태국의 상류층은 얼굴을 보면 거의 약간 우리나라처럼 하얗습니다. 네. 하얗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쪽 원택의 성장성은 크다. 그러면 당연히 클래시스가 오늘 신고가를 내는 것처럼 원택도 신고가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주 가운데 클래시스도 괜찮은데 넘사벽이다 보니까 그 다음 주자로 원택에 대한 선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이 실적주 가운데 가장 탑픽으로 보셨을까요? 화장품이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 펌텍 코리아입니다. 사실 네. 화장품주 이야기할 때 이 종목 자주 언급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적이요. 자체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라고 하죠. 일단 펌텍 코리아는 네. 이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용기 관련주는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럼 다 여기 걸 쓰는 겁니까? 펌텍 코리아와 연우. 오. 근데 연우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외에 인디 브랜드는 그럼 어디 걸 쓰느냐? 바로 펌텍 코리아 걸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답은 정해지지 않았을까요? 물론 연우가 이제부터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의 실적의 상승에 따라서 매출도 올라오고 영업이익도 올라올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연우는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5%를 넘지 못한 상황. 하지만 펌텍 코리아는 이번 분기에도 좋은 호실적을 내면서 이미 두 자릿수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지금 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다고 이제 펌텍 코리아가 다른 뭐 화장품주들 올라갈 때 네. 시세를 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실적 대비 주가가 덜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펌텍 코리아가 아닌가 싶고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야기하면서 이제 선크림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요새 이제 선크림은 튜브형도 많이 쓰지만 스틱형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쵸. 그럼 이걸 어디서 만드냐? 펌텍 코리아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펌텍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이 자사 제품 라인업에 대한 성수기가 지금 돌입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스트 쪽에도 들어가고 선케어 쪽에도 지금 들어가는 이제 이 부품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화장품주를 보실 때 진짜 뭐 날고 긴 종목군들 굉장히 많은데 너무 가격대가 부담이 된다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펌텍 코리아 아직 전고점 돌파 직전이거든요. 그럼 이 종목군들은 돌파 가능하다 생각하고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라서 25,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에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돌파한다에 베팅을 해보는 것도 혹은 돌파 시에 35,000원까지 한번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화장품이 잘 팔리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용기도 많이 팔린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종목으로는 펌텍 코리아,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시장 안에서 매력도가 높을 것 같아요. 이걸 제작하는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저출생 대응부를 신설해서 고령화를 좀 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총력을 다하겠다. 결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선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런 소식과 함께 관련주 흐름, 아가방 컴퍼니 등의 흐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런 건 올라오면 팔아야죠. 예. 올라오면 팔고 나가자. 이제 끝났다. 네. 뭐 이제 지금 뭐 다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응부, 저출생 대응부 신설 뭐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로 정부 대책으로 저출생을 극복한 나라는 없고요. 지금 한국을 따라서 다 지금 0점 몇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개선이 더 필요한 거라 주식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나왔을 때 가장 빨리 보신 분이 클릭을 빨리 하신 분이 그냥 번다. 아, 내가 봤는데 많이 올라가 있구나. 그럼 사시는 순간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안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가방 컴퍼니의 주가 흐름은 5.6%가량 상승하면서 5,4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재료가 노출됐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빠르게 팔고 나오는 게 좋겠다. 어쨌든 테마성의 의미로 저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개의 섹터 압축을 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 투자를 위해서 두 분이 오늘장에 대한 조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걸 풀어보죠. 먼저 이건희 대표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지수 정체 속에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섹터 내용 안에 개별 종목 장세가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추가 코멘트 주시죠. 그렇죠. 뭐 저희가 얘기했던 게 그나마 좀 좋은 거죠 오늘. 네. 전반적으로 지금 다 펄었습니다. 종목들이 별로 이렇게 급락하는 것도 없지만 또 급등하는 거 일부 기업 빼고는 대부분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어제 미국이 그냥 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같이 지지부진한 모습인 거고요. 특별하게 지금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뭐 대형주들이 지금 갈 만한 지금 시장이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지수를 올리기에도 부담스럽고 떨어뜨리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같이 이렇게 쉬는 날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포트 한번 점검 잘 해보시고요. 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 계속 샀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시작하자마자 계속 팔고 있죠. 규모는 작지만 팔고 있다. 이제 차익 실현 조금씩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2,750을 어제는 그랬습니다. 2,777 돌파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오늘 보니까 아니죠.
바로 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항상 쉽게 예상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조금 포트 점검하시면서 그다음에 현금도 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놓으시고 네. 그럼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당분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정체 속의 개별 종목 장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포트 점검하자라고 조언 주셨는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혹시나 매력 있는 종목이 있을까 해서 탑 오브 탑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건희 대표의 선택은 이렇게 세 개였죠. DNC 미디어, 선진 뷰티 사이언스, 원택. 이 중에서 매수할 종목을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그걸 탑을 정했는데 네. 이거는 근데 비중은 많이 실으시면 안 되고요. 시총이 워낙 작아서 변동성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크림이 좋아진다는 그 가정하에 그리고 지금 상장을 했지만 데뷔를 제대로 못한 복귀를 제대로 못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 번쯤 시세를 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가져 나왔고요. 이거는 비중을 한 5% 정도 실어 보시면 뭐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성공 투자를 위해 우리에게 오늘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별 이슈와 실적에 주목하자. 결국 오늘 저희가 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일맥상통합니다. 결국 글로벌 증시도 사실 실적 다 잘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가이던스에 따라서 지금 가는 종목과 가지 못하는 이제 종목군들이 나뉜 만큼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소외받았지만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이 어떻게 보면 지수의 위치 대비 주가에 어떤 공략할 수 있는 조금은 이제 편한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어제 오늘 우리가 많이 거론이 됐던 종목군들 게임주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이제 조선 섹터 이런 쪽에서 이제 힌트를 찾아보는 게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적의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하는 게 저는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주도주가 쉬어갈 때 이쪽이 반대급부로 강했다라는 것을 한번 더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태성 본부장의 선택은 와이랩, 비올, 펌텍코리아 이 세 종목이었는데요. 탑 오브 탑은 어떤 종목일까요? 이미 말할 때부터 느끼셨을 것 같은데. 맞춰볼까요? 네. 펌텍코리아. 맞습니다. 네. 실적이 이 세 기업들 중에 뭐 가장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위치적으로 전고점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는 힘이 나온다면 네. 저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25,000원 손절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상승 시에 35,000원 목표가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탑 오브 탑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의 선택과 김태성 본부장님의 선택 모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APR의 주가가 현재 7% 오름권역을 보여줍니다. 김병훈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31만 5천 원 선에서 오늘장 고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용 의료기기 오늘 점검했는데요.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